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행까지 5년이나 걸렸던 청탁금지법 자리도 채 잡기 전에 무력화됐다. 부패 척결이라는 법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과 함께 긍정적인 효과 또 우려되는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창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있잖아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님, 바뀐 골자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런데 기존에는 식사 대접을 3만 원의 상한선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상한선이었고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였는데 예. 이것을 이제 그 선물비에 대해서 예. 그 상한선을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한 게 가장 골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축수산물 및 원료 그 재료가 50% 이상의 농축수산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예. 10만 원까지 그 우리가 선물의 비용을 해도 예. 이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이 있고요. 예. 원래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바꾸면서 공무원의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깎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상한선은 5만 원으로 원래 하긴 하되 예. 그러니까 그 화한하고 그다음에 경조사비를 같이 합쳐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환을 보낼 때는 한 10만 원까지도 된다. 우리 그렇죠. 표로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내용 말고도 사실은 변화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너무 언론에서 이 돈 문제만 갖고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은 보지 않는 것 같다. 권익위원회에서 되게 그 뭐랄까 좀 억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뭐 오히려 좋아진 부분도 있죠. 뭐 3호 뭐 이제 그런 것만 이제 보도가 예, 되니까는 뭐 그냥 기준이 뭐 이제 하나처럼 또 이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예. 근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또 세밀한 뭐 조정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조사비 같은 경우 이 화환이 들어가면은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5만 원으로 경조사비를 이제 묻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화환으로 할 경우는 이제 10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고 또 현금하고 화환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현금 3만 원 내고 그 화환을 7만 원짜리 내서 합하면 이제 10만 원이 되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그 기존 가액 상한선을 좀 탄력적으로 했다. 이건 아무래도 이 화해업계 이쪽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걸 의식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상품권은 사실 주고받아도 이거 뭐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 뭐 이름이 쓰여져 가지고 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음성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상품권 등 이제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이 선물에서 아예 그 배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또 금지를 그렇게 이제 시킨 것도 있습니다.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직 못 박아버렸죠? 예, 유가증권, 상품권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는 뭐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로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학금 같은 걸로 애둘러서 그 뭔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들도 철저히 금지시킨다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이제 상품권 당연히 안 되는 것을 나오긴 했는데 예. 만약에 농축산물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다. 그렇죠. 그런 건 향토 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거 그런 있죠? 상품권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상품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예. 실제 그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네, 그래서 저런 우려가 것도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시행 예.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그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 이제 가공품 경우에는 네, 맞아요. 원료의 가공품. 50% 이상을 차지하면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예. 사실 그 가공품이 원료가 농축수산물이 50% 이상인지는 사실 그거 판단하는 게 또 정확히 측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꿀 같은 경우는 되지만 꿀물 같은 경우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예. 확인을 쉽게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제 문제는 그 성분 비율이 어떤 방식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시키지 않으면 또 역시 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외에도 이번에 보니까 이해 충돌 방지 조항들도 법으로 그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든가 그리고 또
일부 굉장히 모호했던 여타의 기준들이 보완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권익위원회에서 내놓는 그런 안 중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상 청탁금지법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인데 너무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일단 자, 두 분께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잘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 이게 참 양측면이 있는 문제라 가지고 예. 이거를 뭐 칼로 무 자르듯이 어느 한쪽으로만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성질의 이제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김영란법, 이 청탁금지법을 정말 그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정착을 시켜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일차적으로 이제 절박했던 거고요. 예. 하지만 또 이로 인한 그 피해, 뭐 음식 업계라든가 또 뭐 농축 수산물 업계라든가 화훼 업계라든가 이쪽의 피해를 이제 보호해줘야 된다는 측면. 이거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양 측면을 다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 좀 성급했던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은 좀 우선적으로 이제 좀 듭니다. 성급한 게 아니냐? 예, 일단 이제 시행된 지 1년 조금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사실 뭐 완전하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빠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행 과정에서 좀 의도치 않은 뭐 부작용이라든가 문제 이런 건 나타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 이거를 좀 제대로 정착시키는 게 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막 좀 변화가 좀 진행 중인데 조금 더 보고서 이제는 좀 정착이 됐다 할 때 그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개선하는 이런 거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조금은 저는 좀 빠르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4% 정도는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83%가 촌지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좀 뿌리 내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1년 3개월 정도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된 기간에 비해서는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한테 선물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시행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 혹은 뭐 이제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그 기준 자체를 바꿔놓는 좋은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빠른 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그동안 농수산물 관련해서 정책이 예전에는 양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제 항상 그 정책이 왔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 외국산의 그 싼 수입 물품하고 이게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서 고품질 정책을 썼단 말이죠. 벌써 한 그게 FTA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되죠?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고 정착을 해놨는데 갑자기 딱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니까 고품질이면 결과론적으로는 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 농민들은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고육지책의 효과가 조금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결국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허락이 되고 또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화환이나 뭐 이런 걸 살 때는 10만 원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늘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그럼 식당만 묶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외식 사업 하시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70% 이상이 매출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자료조사에 의하니까 70%까지는 아닌 것 아니죠. 같은데. 아닌데 이제 그분들 체감하는 것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80% 이상이 1년 안에 그런 음식점을 하다가 이제 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이제 물론 정확한 수치 자체는 좀 다른 면이 있겠지만은 그 느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왜 우리는 안 올려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그분들이 희망하는 가격이 지금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된다는 게 바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럼 대외 투쟁을 벌이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요식업체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영렬 중앙지검장 전 중앙지검장이 그 김영란법 관련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1심에서. 근데 그 당시에 왜 무죄가 나왔냐면 식사 비용 1인당 9만 8천 원으로 됐던 것이 그거는 그냥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규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접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해가지고 무죄가 났던 거였어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3만 원 이상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3만 원 이상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요식업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뭐 이제 죽는 소리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다른 쪽은 이거를 좀 조정을 해줬는데 왜 음식점들은 다 그대로 이제 묶여 있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계속 있을 거고 앞으로 계속 또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일단 그 기준 가액을 이제 손을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례가 될 거에 대한 이제 우려입니다. 그렇죠. 한 번 이거를 손을 대기 이제 시작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거를 조정해달라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안 들어주면은 형평성의 문제 시비가 붙는 거고 들어주면은 이거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손대고 이러다 보면은 뚝이 무너지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누더기법이 이제 될 이런 거 위험. 이것 때문에 이번 이런 것이 이제 좀 우려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것도 있습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 어디까지나 이제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일종의 이제 좀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 취지는 이제 5만 원인데, 다만 좀 예외적으로 그 경우는 이제 10만 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건데, 근데 예외가 아니고, 그냥 그게 이제 보편적인 기준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1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이제 통념이 그렇게 굳어져 버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원래 김영란법 이제 취지라고 하는 거는 이 주고받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원래 취지가. 얼마까지는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사실 취지는 주고받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좀 잊혀지고 이제 10만 원까지는 받아도 되는구나. 좀 이쪽으로 분위기가 갈까봐 그런 건 좀 우려가 됩니다. 아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부정척탁 하지 말고 이게 오해될 수 있는 선물은 하지 말자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사라지고 자꾸 언론에서도 너무 이 숫자 논쟁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를 사실 좀 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원래 이 법을 사실 처음에 얘기 꺼냈었던 김영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취지는 그냥 000 이게 이제 원래 취지다. 그렇죠. 자꾸 뭐 얼마까지는 된다, 얼마까지는 된다. 이게 취지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이 그 기준 가액 상한선 얼마까지 이제 된다. 초점이 자꾸 얘기가 이제 그리로만 이제 가다 보니까 얼마까지는 이제 된다는 식으로 자꾸 그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원래 그 김영란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주고받지 말자. 왜 받냐?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였다는 거 우리가 좀 다시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제시하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3, 5, 10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왜곡 해석되고 있다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자, 그런데 김영란법이 1년 3개월 동안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학부모인데 학교 같은 경우요. 진짜 달라졌어요. 많이 달랐습니다. 촌지는 이제 아예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사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촌지가 또 음성적으로 뭐 있었던 건 또 현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촌지는 서로가 뭐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또 학부모들도 이제는 상상조차 못하는 마치 진짜 촌지 들고 갔다가는 학교 선생님 그냥 망하게 만드는 행동인 맞아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거는 뭐 확실히 이제 근절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학교뿐 아니라 뭐 각계에 있는 그 촌지들 뭐 전에 보면 뭐 정치인하고 또 언론인 기자 또 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뭐 얘기 뭐 들은 적이 근래 들어서는 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 식사 접대 받는 것 같은 경우 이런 건 상당히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식당에 가보면은
카드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주잖아요. 그래서 전체 뭐 먹은 돈이 10만 원이다, 5명이 먹었다. 그러면 그냥 2만 원씩 결제를 갖다 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뭐 혹시 모르겠어요. 뭐 서로 좀 친한 관계에서는 음성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혹시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이제는 좀 조심하는 분위기. 괜히 이거 뭐 조금 더 얻어먹고서 뭐 책 잡힐 일 없다. 이런 분위기만큼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만에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선물 교환의 빈도가 감소됐다고 얘기하신 분이 65%가 넘었고요. 직무 관련 부탁 횟수도 65%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치페이 횟수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단체 식사 빈도도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식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효과가 약간 있었다, 어느 정도 컸다를 합하면은 무려 80% 가까운 그런 분들이 80%가 넘네요. 83% 정도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서 식사할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고,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되게 잦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그 사람들의 인식 정도가 원래 남이 사주면은 공짜니까 더 비싼 거 먹고 싶었던 게 그동안 사람의 심리였는데 맞아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 내 건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금액 자체도 많이 낮아졌고 또한 서로 그냥 식사하고 만나는 데서 오히려 부담이 좀 더 적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하고 뭔가 괜히 이유도 없이 선물을 주고받거나 밥을 얻어먹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예. 머릿속에 이제 깊이 뿌리박게 되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확연히 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전에 보면은 명절 때면은 정말 이제 고가의 선물들. 예. 그게 먼저 팔렸죠. 예. 아파트 경비실 같은 데 가보면은 예.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 종종 예. 있었거든요. 예. 뭐 몇십만 원, 이거 한 몇십만 원 가겠다 싶은 예. 거 있었는데 이제는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선물 같은 경우는 누가 이거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배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네. 알게 되니까는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그렇게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선물을 뭐 비싼 걸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고액의 선물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거나 서로 끼리끼리 아니면 정말 이렇게 덕이 있어서 정말 많은 고마움을 갖다 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덕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 사실 저는 제가 오해할 여지가 또 있는데 제가 변호사인데 예. 저한테 선물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의뢰인들 네. 중에. 근데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선물이 다 끊겼군요. 사실 변호사는 줘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변호사가 자, 되죠? 일단 됩니다. 네. 농축수산물하고 화훼업계의 종사자분들 이번 개정안 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보시면서 그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지난해를 따져봤더니 동기 대비해서 약 50%가 급락했고요. 실제로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9천억 정도의 매출의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과 또 화훼업계를 합해서 대략 5천여 명의 이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집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후보 시절부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를 둬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은 네. 하셨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이낙연 총리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네. 이제 문제는 개정이 됐지만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희비가 엇갈린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훼나 뭐 이런 쪽에서는 되게 반기고 네, 있지만 그렇습니다. 인삼이라든가 굴이라든가 한우업 종을 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비싼 그런 식품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10만 원으로 올려놓고 나니까 차라리 수입 제품에 대한 선호도만 더 늘어나더라. 이런 맞아요.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정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혹은 어떻게 잘 정착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변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종별로 너무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뭐 피해를 좀 줄여주려는 그런 이제 배려, 보호책 뭐 그런 거기는 이제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 또 우리 그 농축수산물 업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게 꼭 뭐 김영란법 때문만은 좀 아닌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예. 이것으로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는 또 일정한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니까 또 이거를 또 뭐 너무 모든 게 다 그 관련 업계가 어려운 게 김영란법 때문이었다. 이것도 조금은 이제 과장된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뭐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네. 특히 그 농축수산물 업계라든가 그리고 또 이 화훼업계 이쪽을 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네. 좀 여러 가지 좀 가능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은 거 네. 이런 거 뭐 취지는 뭐 충분히 또 이제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예. 두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요식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왜 그 응답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식업계에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66.2%가 시행 전에 비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는데 매출이 그럼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느냐? 대략 22% 정도 감소한 것 같더라. 매출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데는 일식이네요. 일식에 뭐 고가로 하는 횟집 뭐 이런 쪽이겠죠. 그런 쪽이 매출 감소율이 컸고 한식, 중식 쪽에서도 대략 한 20% 정도 이렇게 매출 감소가 있어서 68,500원 정도로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했다는데 68,000원 정도 어느 정도의 식사인지 요즘에는 웬만한 그 뷔페 같은 경우도 5만 원 이하던데 굉장히 고가의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식집 회는 조금 가격이 비싸죠. 좀 되죠. 네, 굉장히 비싸죠. 대략 뭐 저녁 시간에 가면 한 뭐 7만 원, 그렇죠. 8만 원 7만 원 넘습니다. 1인당 예. 뭐 그 정도 받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런 액수가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음식업계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제법 있을 거예요. 예. 뭐 다른 쪽도 이제 그랬었지만은 특히 그 점심 시간보다는 이제 저녁 시간에 예, 저녁에 이제 뭐 회식들 갖거나 또 저녁에 좀 이렇게 서로 긴밀한 이제 자리 갖고 그럴 때 그때 이제 3만 원으로 특히 일식집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이제 저녁 식사하는 것이 그렇게 뭐 쉽지만은 또 않은 네. 그런 이제 환경이 그동안 뭐 계속되어 온 건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음식점들 쪽에서는 앞으로 또 계속 불만 토로하고 왜 우리만 그냥 배제를 했느냐, 우리가 제일 어려운데 이 얘기할 가능성은 또 충분히 뭐 있어 보입니다. 예. 요식업계에서 가장 불만인 것은 식사비하고 주류값을 합쳐놓은 것이 사실은 가장 문제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왜냐면 예. 주류를 같이 합쳐서 보통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기 마련인데 예. 그렇게 되면 사실 3만 원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심 때는 뭐 그냥 3만 원 정도 이하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예. 저녁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를 그냥 우리 보고 그냥 가서 굴물한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데 불구하고 뭐 요즘 주치감경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다 고려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냥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으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 예. 공직자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이 뭐 그냥 드셔도 상관이 되는 없이 거죠. 그냥 드시면 예. 서로 사주시고 먹고 그러면 되는 건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한 게 이번에 분명히 그 권익위원회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갖다가 좀 넣겠다. 반드시 법 개정을 하면서 넣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결말인가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사실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제가 처음에 그 김윤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 같은 걸 해서 법사위에서도 하고 여기서 예. 했는데 제가 그래서 2번, 3번 정도 전문가 의견 내러 갔었었는데 예.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다 보니까 이게 아예 법 자체를 상정을 못하고 아예 통과를 못 시킬 것 같아서 일단 편법적으로 그 부분은 빼버리고 일단 현재의 그 김윤환법 의 모습으로 사실 된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개정한다고 해서 또 다시 그것을 넣게 되면은 예. 이번에 사실 이 시행령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다가 이번에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자체를 아예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현환법 뭐 2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도 좋겠지만은 예. 어쨌든 별도로 다시 그거를 좀 검토하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김현환법하고 꼭 연결짓지 말고 예.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아예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좀 진지하게 정말 그 법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부정청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면요, 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확실하게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지적을 권익위원회에서 잘하셨던데 공무원들이 민간에게 자신의 힘을 이제 이용해서 오히려 민간에게 청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도 법으로
금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지금 노 변호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그 시행령 개정하고는 좀 별개로 이후에 더 좀 연구 검토를 하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안으로 좀 숙제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시행령 개정된 거는 입법여고 들어갔고 앞으로 뭐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이제 뭐 다시 뭐 의결이 됐는데 다시 또 논의해가지고 원점에서 얘기할 그런 또 여건이 지금 아니고 어떻게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내년 설 전에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 당장 그 설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설명이니까 이거는 우선 그것대로 일정대로 지금 빠르게 예정된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고 그 부분 이해충돌 뭐 방지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좀 우리가 검토를 사회적으로 해야 될 숙제로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어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요. 이 김영란법 앞으로 좀 더 확실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숙제로 남아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역시 이번에 뭐 기준 가액 뭐 상향 조정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정해지면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이게 흐지부지 되고 또 김영란법이 자꾸 이제 훼손이 되는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번에 그 조정된 내용이 정말 현장에서 실제로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이 되도록 하는 거 아마 그것이 이제 우선이 뭐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관련 업계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피해들 이런 거를 걱정하는 얘기들을 오늘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좀 구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업계의 어려움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생각을 갖되 하지만 또 공직자나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몇만 원이든 간에 밥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자기 돈 내고 자기 밥 먹는 게 원칙인 거고 뭐 얼마 되느냐. 이거 뭐 따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투명하게만 한다면 차라리 월급을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좋은 생각이십니다. 월급 올려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대상들이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처벌과 상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지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우리가 잘 지켰습니다. 국민들이 사실은. 그랬지만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너도 나도 또 고쳐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간에 양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누더기법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조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렬 그 부장검사의 건 같이 전 중앙지검 검사 같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것도 마땅히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유창선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